김준민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번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호주 멜번에서 일할 때 종종 듣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하면 직업을 가져서 달리기는 주말 LSD 위주로 하는데요. 8월 시드니 마라톤을 준비하려고 근처 트랙에서 빌드업 훈련을 시작했는데 달리는 중 무릎에 데미지가 쌓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가벼운 느낌이 아닌 것이 좀 이상했습니다. LSD를 3시간, 4시간 달려도 다리에 큰 무리감을 못 느꼈는데 트랙에서는 속도를 5분대로 달리니까 바로 무릎에 이상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40분도 채 못 달렸는데 말이죠. 바로 멈추고 걸으니까 데미지는 사라졌고요. 이게 트랙이 살짝 푹신해서 그런 건지 신발을 바꿔서 달리면 나아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좀 몇 가지 좀 원인들, 제가 생각하는 원인들 좀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훈련 강도나 속도의 변화가 지금 역시점에 걸린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LSD라는 거는 비교적 낮은 강도로 장시간을 달리는 훈련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트랙에서 빌드업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빌드업이라는 거는 점진적으로 속도를 높여 나가면서 원하시는 목표 페이스에 도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요 빌드업은 인터벌이라든지 템포런, 야소 800 이런 훈련들보다는 조금 부담이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LSD보다는 높은 강도로 달리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리기 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달리기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면서 발이 또 지면에 닿을 때 발생하는 충격, 이건 어떻게 보면 지면의 반발력의 양인데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가된 충격은 무릎 관절이나 다른 뼈, 근육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겠죠. 사실요, 우리 몸은 일정 수준의 데미지는 몸이나 뼈나 근육에서 버텨줍니다. 근데 그 충격을 무한대까지 버티는 건 아니겠죠. 우리 근육이나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자, 이 한계점을 역치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역치라는 거는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개선이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의 훈련, 하나의 운동 이것만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은 이 역시점이 개선되는 데는 당연히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다른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방식의 훈련을 한다든지 특히 강도가 높은 운동이나 훈련 같은 것들을 병행을 해주는 게 좋고 중간중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량 향상에 확실한 효과를 가지는 그런 훈련이 되는데요. 이런 걸 우리는 포인트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의 케이스는요. 지금 질문 주신 분의 케이스는 5분대가 질문 주신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몸에서의 역치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을 넘어서면 바로 부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역치점을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빠른 속도도 우리 몸이 버틸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이 역지점을 빨리 올리려고 하면 당연히 탈이 날 거고요. 역치라는 단어에서 느껴지겠지만 이걸 넘기는 데는 상당한 리스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려고 하면은 아주 조금씩 넘어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역지점을 그럼 어떻게 올려야 되느냐? 역지점을 넘지 않는 선에서요. 밑에서부터 서서히 페이스를 올리면서 이 역지점을 툭 건드리는 느낌으로 훈련의 강도를 맞추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자, 이렇게 툭 살짝 치는 거죠. 툭툭툭 그 역지점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또 보강 운동 같은 것도 꾸준히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강도를 높이는 훈련을 해서 어느 정도 내 몸이 버텨준다 싶으시면 그때는 그 역지점을 툭툭 건드리는 느낌이 아니라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 꾹꾹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더 몸이 버텨준다 싶으면 살짝 역지점을 넘어가 보는 겁니다. 이런 장기적인 과정을 좀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역지점을 살짝 넘은 상태에서도
쭉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에는 역시점이 살짝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 그리고 올라간 역시점을 다시 또 툭툭툭 건드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역시점을 아주 야금야금 올려주는 건데요.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주 천천히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리면 부상이 올 확률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 주신 분도 얘기 주셨지만, 트랙의 어떤 특성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달리기라는 트랙, 육상 트랙은요,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 같은 것들보다 충격 흡수율이 조금 높은 그런 소재들로 만들어집니다. 뭐 우레탄이라든지 이런 걸로요. 근데 이런 것들은 뭐 관절 보호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 있죠. 근데 일부 트랙의 경우에는요, 약간 뭐랄까요,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육상 전용이 아니라 그냥 와서 운동을 해라, 뭐 걸어라, 이런 용도로 만들어진 트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겉에서 보면 트랙인데 실제 달려보면 정규 육상 트랙보다는 훨씬 더 뭔가 푹신푹신하고 푹푹 꺼지는 그런 경우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소재로 만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곳에 달리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달리던 지면과 다르게 조금 이런 푹신한 느낌이 때로는요, 우리 발목이나 무릎에 좀 미세한 불안정성 같은 것도 유발을 하고요. 피로감을 좀 유발합니다. 게다가 만약 신으시는 러닝화까지 좀 푹신한 그런 스타일, 쿠셔닝화라든가 맥스 쿠셔닝화라든가 그런 푹신한 스타일의 신발을 러닝화를 신으신다면 이 불안정성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쿠셔닝이 있다라는 거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건데요. 이거는 좀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달리기를 하려고 힘을 줘서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까지도 이 중간에 있는 어떤 쿠셔닝들이 흡수를 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근육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아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게다가 속도까지 올렸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근육에 뭔가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시는 트랙의 특성을 좀 고려하셔가지고요, 러닝화를 하나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트랙에서 하시는 훈련의 방법을 좀 거기에 맞추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얘기 드렸던 신발의 영향입니다. 이건 조금 따로 좀 얘기 드리면요, LSD 훈련할 때 착용하는 러닝화하고 그 다음에 좀 높은 강도의 훈련을 할 때 신는 러닝화하고 두 가지는 성격이 조금 다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올라운드 러닝화 하나로 하셔도 방법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러닝화들이 굉장히 특화된 러닝화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훈련 방식이나 특정 주법이나 특정한 달리기 형태에 적합하도록 조금 특화돼서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좀 특화된 러닝화는 다른 쪽 훈련에는 적당하지가 않고 그런 걸 할 때 쓰게 되면 좀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러닝화가 안 맞다라고 한다면 좀 고강도의 빠른 달리기에 적합한 그런 러닝화를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자, 어떤 러닝화가 좋냐?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푹신하지 않은 러닝화가 좋았습니다. 오히려 약간은 좀 딱딱하다까지는 아니지만 탱탱하다라는 느낌의 그런 러닝화들이 처음 신고 달릴 때는 약간 발에 부담이 있는 것 좀 느껴지겠지만 일정 속도 이상을 올렸을 때는 훨씬 더 그게 안정성이 있게 됐거든요. 근데 엄청 푹신한 러닝화는 그게 속도를 올리면 더 뭔가 좀 이상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신는 게 조깅을 할 때는 뉴발란스 1080이라는 러닝화를 신습니다. 쿠셔닝이 너무 소프트해요. 무슨 마시멜로 뒤에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너무 소프트해서 진짜 천천히 달리거나 걷기를 할 때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속도를 올리면 너무 피곤해져요. 근데 어제 저녁엔 제가 데카트론에서 얼마 전에 선물 받았던 KD900X의 LD 플러스 모델을 신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100개 정도 들어왔나? 하여튼 되게 귀한 모델인데 이거 신었는데 얘는 딱 신고 나가면은 좀 딱딱한데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이걸 LD 모델이에요. LD 모델이라는 건 롱 디스턴스 모델인데 이걸 신고 어떻게 장거리를 달리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딱딱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 신발 신고 어제 5분 한 20초 3초 페이스로 10km를 뛰었는데 그냥 별로 힘들지 않게 달렸어요. 오히려 너무 소프트한 게 무조건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달리기를 하시는 훈련의 방식에 적합한 러닝화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적응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적응의 단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러너들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은데 평소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먼 거리를 달리거나 좀 더 오랜 시간 달리거나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면 요런 곳에서 달리기를 한다든지 요럴 때 일시적으로 무릎 통증을 경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물론 강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우리 몸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좀 일반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그런 게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아까 제가 역시를 친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그게 툭툭툭 쳐보면서 계속해서 아픈 건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달리기를 하던 도중에 갑자기 무릎에 부담이 오고 뭔가 통증이 온다. 그때는 당연히 걷기로 전환하시거나 속도를 좀 늦추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근데 다시 그 상태에서 좀 더 달려보고 하겠죠. 이런 것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몸이 그 훈련에 적응이 되면서 나아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막 뭐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통증이라는 거는 부상을 당했다라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몸이 보내는 좀 중요한 신호예요. 그냥 지금 너가 약간 부담스러운 걸 하고 있어. 요 정도 선이 지금 네 몸이 버틸 수 있는 한계 수준이니까 조심해야 돼 라고 우리 몸이 보내주는 신호거든요. 이걸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하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요 점을 잘 기억하시고 잘 지키시면 이런 역지점이 올라가고 여러분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질문 주신 분께서 통증이 발생하자마자 뭐 걷기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잘하신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 상태를 걱정하고 하지 않기보다는 부상 당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그 선을 지키면서 하시게 되면 좀 더 이제부터는 어떤 기량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더 향상을 하시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달리기 쭉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